예, 반갑습니다. 동상입니다. 오늘 사실 그 양쪽에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구의 조화가 빛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몇 달 전까지도 대구 연구원에서 대구 연구의 지원 문제를 고민하셨던 정균 원장님의 금융과 지식, 정말 미국을 넘어가는 그런 좋은 발표였고, 또 우리 최현 대표님께서는 전적으로는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깔끔한 발표로 시민들 관점에서 원산을 바라보는 이런 충실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잘 맞는 발표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오늘 사실은 그 6분의 그 신소자님이 선포하셨는데, 이 토론문도 제가 다시 봤는데, 발전은 못지않게 하나의 독립된 주제를 갖고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은 좋은 그런 발전 마을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인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발제자, 토론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6시 20분 정도까지 예정된 연구를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있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일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토론자께서 한 7, 8분 정도로 또 요약을 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발제자께서 토론자에 대한 그런 반론이라든지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10분 정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진석 대구 한의학교 교수님 경찰을 글로벌 가르치는 연구실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 한의대학교의 김진석입니다. 우선 선생님 지금 타임 끝나면 많이 가셔야 되는데 왜 한 번도 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을 먼저 맡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산에 온 지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산시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1세기에 정말 행복하고 똑똑하신 분만 여기 계시지 않나. 멋진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두 분의 오늘 발표를 듣고 토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에서 마찬가지로 경산은 물론 서울 지역은 50개 대학이 있다고 하지만 경산의 인구에 비해서 12개 대학과 7만 5천여 명의 대학생이 가진 경산은 유례 없는 드문 대학 도시라고 생각하고 잠재력과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주어진 시간이 7분이라 하셔서 35페이지부터 토론문이 있는데요. 또 내용이 많다 보니 이 토론문 내용 중에 일부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손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창규 원장님의 말씀처럼 경산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인프라와 정말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식 연구 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경산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환경적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현호 위원님 발제에서 보면 서울이 세계적인 대학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밀착이 되어 있으며 졸업 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업을 갖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발표 중에 우리 최현호 위원님의 생각을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만, 먼저 죄송합니다. 우리가 유엔에서 말하기를 청년은 79세입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혹시 79세 이상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기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경산은 12개 대학이 지금 여기 대구 한의대학교 학생들만 12명 이상입니다. 혹시 다시 우리 대구 한의대학교에는
있는 재학생들은 이미 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다시 직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지금 다시 재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추 봐도 12명 이상이 여기에 청년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유주 위원님이 여기 청년이 없나 다 카페가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다 지금 여기에 계시고 있고요. 미래에 다 지금 대학에 오실 분들이 여기도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21세기는 문명인은 글을 못 읽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명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강산에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계신다고 앞서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도시 경산이 글로벌 대학 청년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노력에 따라서는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몇 가지 구조적이고 선제적인 문제 해결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대학은 학년제 아동의 국감으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 기준 28만 5,487명이 2020년도에 비해 12% 정도 줄어서 4만 459명이 민충원이 되었습니다. 정원 대비 500명 이상 민충원 대학이 8곳, 300명 이상이 7곳이 경산대학의 지역에 이번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추세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다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청년들이 지금 중장년층들이 다시 대학에 가는 성인학습자라고 부르죠. 이 성인학습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경산이 글로벌 대학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역 젊은이들이 여기 유출이 심각한데요. 지난 10월 12일자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 지역 20대 순이동 인구는 6,023명으로 마이너스 2.9%입니다. 또 특히 이 경산은 대구 지역보다 훨씬 더 3배로 지금 높은데요. 이렇게 유출 인구가 많은 그 중의 이유는 물론 취업이나 이런 분이 하지만 또 이 계속 통계를 보니까 약 55%가 대학 졸업자들이 경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은 단순히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현우 위원님 말씀처럼 경산이 대구 경북과 더불어 경산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 제공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의 그 기회를 뺏긴다면 단기적으로 경산 지역의 대학은 신입생 유치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산을 비롯한 대구 경북이 젊은이들에게 매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대학 도시로서의 경산은 학생을 모으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 간 교류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12개의 대학이 서로 각자 홀로 생존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경산 지역 대학 모두가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도시의 경산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대학 간 경계를 넘는 학생의 자유로운 교류와 학점 이수, 교수의 협업, 연구소 간의 협업 등 영역에서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장점을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4년제와 더불어 또 우리 전문대학까지 함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글로벌 청년대학 도시 경산은 그 시련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경산시와 각 대학,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청년대학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이 비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의 실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학의 위기 진단을 해주셨고 또 이런 위기가 어떻게 해서 왔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이
토론자로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대학에 몸담고 계신 분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선 이때까지 사실 지역을 돌보지 않았던, 지역을 돌아보지 않았던 대학교도 조금 반성되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것은 뒤에 또 다른 토론자분들도 같이 언급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또 조금 모아서 논의를 한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스크를 저도 벗어가지고요. 예, 이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 박승희 영남대 교수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전은 토론에서 잠시 토론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근사한 40%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다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두 변동인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 그래서 이 여기가 좀 상징적인 말이죠. 아까 제가 그러셨는데 여기 청년이 없다라고 하셨죠. 같은 여기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은 계신데 대학을 지금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분들도 빠져있다. 대학은 각자 위기 상황이라는 느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 고생의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하려고만 한다. 이런 생각이 사실 지금도 얘기거든요. 먼저 오늘 이렇게 대학 짓는 대학 도시로 하기 위한 정상의 모색인데 이쯤 되면 대학에서 가야죠. 대학에서 전면적으로 고민해야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들과 또 관계자들과 만나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끝장 보고 다음 대안을 모색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대학 중심적 사고만 하고 있다는 것.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고 절실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그 41쪽부터 간단한 토론을 진행하는데 핵심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그 청년 대학 지식 대학 도시로서의 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그게 지금 여기 대학 경산에 있는 대학만 중심으로 모델이 아니다. 지역의 시민들과 또 자치 역량을 기반으로서 경산을 중심에 두는 대학의 새로운 생태계,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 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리협회라고 하는 도시자 혹은 기획자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도시 구성인데 구체적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강조한 바가 있죠. 협회가 이야기했던 단순히 구획된 한국의 도시가 아니라 도시티가 아니라 도시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생산되는 도시적인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다. 도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도시 안에 무수한 것들이 만나고 또 마주치고 하면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것은 일상 공간 안에서 시민 스스로 시민의 도시적 삶을 조직하고 또 새로운 창의적 사고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롯데버거가 이야기하는 이 고민, 이 공찰은 도시를 기획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경찰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직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만남과 마주침 그것으로 형성되는 도시적인 시말 집조 그게 바로 저는 시민자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민자치가 지식도시, 대학도시, 경산에 대한 유산이 한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대학은 경상도 있는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위기적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또 조절하고 문제의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경산 지식도시 또 대학도시의 주체 하나인 이 개별 대학들은 각각의 환경이나 조건 또 현실이 모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중심에 이런 강의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 현실 앞에서 대학의 지역 사회 참여를 보여주시는 지역이 내세우고 있는 시기는 메가 아젠다 같은 데 대한 대학의 역할도 모색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공기구역을 만들어야 돼,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역할과 결과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면적 모습과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들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만 최소한의 참여로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좀 필요한 점인데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학과 지역의 집단 지성에 필요한 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과 마켓, 지역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나아가서 경산이라는 지역 거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학의 전략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학의 동기와 참여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같이 선순환 구조 속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쪽에 마지막 모를 하시겠습니다. 앞서 두 번의 발표를 통해서 혁신적 방점과 방향,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사례와 방향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혁신도시, 그리고 창조도시, 창의도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좀 절실하거든요. 세계적인 혁신도시, 그 거점들은 흑화된 산업, 그 혁신 전략이 상이하면서도 공간적 특성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독창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 기능만이 아니라 주거, 여가, 문화, 교육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거부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산이 그런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번홀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 여가, 문화, 교육,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생산적이고 또 거점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선진 사례가 아니라 이 번홀스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것이 보여주는 경산과의 이 관계성, 우리 경산이 어떻게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색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설계 도면에 가까운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학대학 내지 지식 집단들이 좀 찾아내어서 경산과 결합시키고 또 그 관계성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색을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대학이 이런 부분에 조금의 관심, 적극적 행동과 실천의 장이 만들어지려면 저는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경산과 관련된
크게 도면을 하나 지을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대학의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과 자치 역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쯤 그런 방향을 두고 전면적 모색과 논의와 실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서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비관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그 결론은 1년쯤 이렇게 시민들이나 대학이나 시설부에서 함께 노력하면 그 진실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끝내주셔서 무조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박종훈 영남일보 본부장님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날부의 제가 이제 교육팀장으로서 지금 한 7년째 지금 진산지역 대학을 오늘같이 이런 자리가 왜 안 만들어질까를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런 자리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경상이 가지고 있던 이 대학도시는 사실 전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도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방역도시고요. 이렇게 기초 단체단체 이런 대학도시가 이렇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의 인구 5만 9만 내는 한 5개 대학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세계적인 연구소를 있어서 연구 중심의 대학도시가 이렇게 종합적인 대학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도시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무조건 수도권에서 무조건 좋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표가를 이런 부분인데 어떤 오히려를 경기를 통해서 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 중국대를 못 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죠. 여기 보시면 경산지역 제가 나온 경산지역에 대한 상품은 기초지자체 중에 세 개를 다 주십니다. 대구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다 경산입니다. 사실 대구에 대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회의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이상이 대구 경북대학하고 대학들. 조준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학이 지금 사회대학 교육학을 생각해 제외하면 전문대 세계 일반대 이렇게 했을 텐데 똑같은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색깔이 다르고 학교가 특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사립대 다른 지역 보면 학생들 등급 받아가지고 학교 비난하고 강사거나 골프하는 그런데 이 균산이 있는 대학은 거의 대학이 없습니다.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교수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내가 대학에서 교수 근무해 보면 가장 먼저 쳐다보는 지역이 대구하고 진사입니다. 왜냐하면 대구하고 있는 경산지역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 중에 사립대 중에 교수에 대한 대우가 제일 좋습니다. 지방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력도 좋고 또 재단도 안정되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우수한 교수님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지방에 있으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교수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애들이 유럽 모르고 무조건 서울 가듯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외국 대학이고
경산의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이라고 평가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산의 문제는 또 장점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파악한 나름의 살펴본 경산 지역 대학 단점은 일단 우리 1990년대에 학생들이 서울을 막 몰려갈 때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과 협력해서 우선 학생들이 지역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남아도니까 그냥 뭐 설마 하다 뭐 괜찮은 택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30년, 최소한 3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발등에 불 떠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학교 운영을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그래서 학교가 잘 되려면 법인에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되게 재정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좀 기존문화됐다고 할까요? 뭐 내 때까지는 학교 버티고 있겠지. 이런 데나 또 이 어려움이 교수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 정책의 잘못이고 사립대 법인의 잘못이고 교육의 잘못이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는 취업이 잘 되는 국가를 원하는데 대학을 좀 좋습니다. 서울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학과들이 조금 이렇게 시대 뒤주인 학과를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학교, 대학과 교수님 가장 부족한 게 이제 학과 가망이라 해가지고 다른 과 교수님하고 말도 잘합니다. 말도 모르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학교와 교회에서 새로운 발견 서로 다른 직종에 있는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만나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교수님은 가만히 쉬고 다른 과하고 많이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식 발견이 성립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연히 대학하고 지역사회도 상당히 경산이 많은 대학이지만 경산시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솔직하게 보면 우리가 대학을 왜 지원해줘야 돼요? 이런 입장이고 대학은 시에서 돈을 주는 건 그렇지만 우리 가서 받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좀 추상적이고 하면 학생 교육 정도, 학생 봉사활동 정도만 하고 있지 실제 경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학원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대학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분명히 실력점이 좋은데 졸업하고 여기 몸을 입고 싶은 학생은 없다. 그냥 빨리 졸업해서 다른 데에 좋은 직장을 보고 싶다. 여기가 머무는 지역이 아니고 젊은이 머무는 지역이 아니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실력점이 좋은데 그만큼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도시가 어떤 발전이라기보다 그냥 그 형태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제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때 보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학과 경산시가 서로의 필요성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산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지금은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찾아갈 수 있다. 또 따라가면 둘 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좀 절실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탄이 이렇게 학생들도 많고 대학 도시인데 솔직히 경탄의 매력이 뭔가 경탄에서 브랜드하고 성형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그거로는 우리가 지역의 어떤 우리 고향이 되게 유명한 고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렇다고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도 있습니다.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주변에 원룸방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한계가 있다. 여기 보면 일본은 이제 일본도 사실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도 줄고 대학 도시들이 밀집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건 뭐냐면 지역 시험을 지역 시험. 그 경산에 있는 대학이 경산 지역 또는 경북 지역에 시험을 하면 거기에서 우대를 줍니다. 그 인재 유치를 막고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우수 인재 유치에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인재 유치를 막고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지역이 많이 지원시키는 대학에 우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도 지표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듯이 하다 보니까 주로 대기업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지역 대학생을 모범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표를 잡고 그거로 해서 만약 경산시나 경북도에서 뭔가 대학 혜택을 준다면 우리가 증명이 잘 막아줍니다. 다음 저는 기대할 못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나였는데 오늘 우리를 제가 이제 정부가탕에 또 최고 대표님을 들으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시 또 새로운 사상상을 있는데 그 제가 좀 떠오르는 게 디지털 노마드 세대라고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주로 30대인데 이 사람 특정 직장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처럼 특정 직장에 매여있지 않고 필요하면 직장 다니고 또 몇 달 쉬고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닙니다. 직장에 주문 다니지 않고 인터넷 다니는 게 있으니까 집도 없으니까 집도 없고 그냥 집도 뭐 호텔에 살다가 시골 살다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만약 우리가 경산에 있는 졸업생들을 경산에 잡아라 하면 열심히 있으면서 대기업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경산에 돈은 똑같은 것인데 좀 저런 것이 또 특성을 남아있어 장면 박사님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도시를 가는 데서 자유롭게 해서 하면 더 되지 않겠나. 그래서 디지털로마드 세대를 위한 우리 도시로 좀 바꾸자 이런 게 오늘 제가 좀 키워드 말씀드리고 싶고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의 청년을 공헌하기 위해서 앵커 큰 기업을 유치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사실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소리는 기업이 내볼 리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또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러면서 대구시나 경북도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의 허브도시를 만들면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새로운 창업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기업을 키우고 그래서 잘 되면 조단위 세계적인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나사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가다 도시, 그 다음에 청년 창업 도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자체 단위의 세계적 도시 경산하기 위해서 세계 축제를 개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류 얘기하고 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수요 대표가 대학교 중에 올라가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 한국학과 그 정원을 막 터져나갑니다. 한국 배우시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 대학과 국내대학에 들어갈 때 상당히 좀 아쉬운 입장에서 했다면 지금 그 동반이 될 수 있다고
한국 위에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 서울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도 이제 받을 수 없을지도 알고 그래서 지금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한 인문, 역사 이런 쪽입니다. 저희가 자연히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이런 거고 우리가 그걸 하자고 하는 우리 지역자에 원하는 것은 그쪽 나라의 이공계통 우수한 뭐 컴퓨터나 공학 이런 쪽 약간 미술신경 보는데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하면 사후교육을 하다 보니까 같은 바퀴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우리가 좀 유연시켜서 외국의 인문사회 쪽 학생들을 우리 국내에 받고 또 국내에서는 경산 지역에서는 유계통 학생들을 까지 보내면 스트레칭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경산에서 제 생각에는 세계대학 출전하려고 하면 기대사항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보다 오히려 많은 대학과 많은 대학생들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우리가 기회만 따라 충분히 생산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축제를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뭐 축제를 하면 그냥 우리 보여주고 우리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축제를 좀 예시해서 실질적인 학생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산지의 많은 외국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도 많이 교육이 나와서 말리로 우리가 경산이 글로벌한 대학도시로 성장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박종 국장님은 대학 전문가십니다. 최근에 대학 혁신 사례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책도 내셨고 전문가라서 특히 우리 지역 대학의 단점, 장점 이런 걸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 말씀해 주시고 또 경상과 지역 대학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장점을 발전할 수 있을까는 그런 어떤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서 좀 길게 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조금 지체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도 같은 학교 입학하는 올 핑계 삼아서 이소영 교수님께 조금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이소영입니다. 사실 제가 토론문을 요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수업 때문에 늦게 도착했는데 상당히 놀랐던 것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경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것을 굉장히 놀랐고요. 또 하나 또 놀랐던 것은 아까 박승희 교수님도 말했는데 대학에서 너무 아무도 대학의 운영자들이 안 오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놀란 거는 지역대학의 12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이 경산시에서 높은 분들이 좀 이 중요한 걸 들으셔야 되는데 안 오셨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 경산에 12개의 대학이 있다고 하지만 대학들도 그렇고 거기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 경산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생활하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뭐 대구 경북 대학이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산과 전혀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과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과 지역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뭔가가 나중에 나의 미래에 도움되는 어떤 이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일 아주 가시적인 것은 취업과 관련된다거나 취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정말로 내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활동이 그 대학 다니면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이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경산에서 시작한 실질적으로는 뭐 경산만 있는 패러다임은 아니겠지만 경산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 작은 도시의 대학이 많은 이 경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도시와 대학이 함께 가기 위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기본적으로 기업, 지역의 기업, 그 다음에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 그다음 지역 시민사회 모든 그 주체들이 다 연계를 맺는 겁니다. 대학과. 그래서 지역 기업은 그 지역 기업이 그 직면한 문제들을 대학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대학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기업과 서로 윈윈하는 상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혁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또 대학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대학과 대학생들과 연결해서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대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나의 생활의 일부가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경산은 굉장히 그 공간들이 크기 때문에 대학이 충분히 가능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각 학교를 대학을 보면 뭐 산학협력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그런 별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기관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교수와 일부 어떤 연구실과 기업이 그냥 약간 협력하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혁신적인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교육 방법의 개혁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보면 청년이 지역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때 그 청년은 그 지역에 남으려고 하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과정에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학이 개입하고 이걸 해결하는 주체가 될 때 학생들도 이제 지역에 남을 수 있고 또 지역도 적극적으로 이 대학을 위한 혁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기업을 이끌어오고 창업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 사례를 한번 들면요, 한양대학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한양대학교에는 그 분교가 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라고 하는 안산에 물론 이제 수도권 캠퍼스이긴 합니다만 분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울과는 다른 어떤 불이익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캠퍼스인데요. 이 캠퍼스가 산업체와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막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캠퍼스 안에다가 기업, 지역의 조그만 혁신 기업들부터 좀 큰 기업까지 그리고 공공기관들 그리고 연구소 이런 것들을 캠퍼스 안에 다 어떤 단지, 연구 단지를 구축을 해요. 산학협력 단지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인턴십도 하고 그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부딪힌 문제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하는 그런 수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과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산하고 그쪽에 계속해서 뭐 살인 사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러 사건들 때문에 너무 지역의 이미지가 나쁜데 안산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이 어떤 학과 학생들에게
이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겠냐라고 프로젝트를 줬어요. 한 학기 동안 수업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과 연계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한국 대학 전체 대학 평가에서 8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도 서울대 대학들을 인서울 대학들을 제치고 8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미국 특히 미국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MIT 대학을 다 제치고 혁신 대학 1위를 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요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학생이 대학 지원을 해서 MIT하고 하버드하고 이 대학하고 함께 같이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갑니다. MIT 포기하고 하버드 포기하고 이 대학의 이름은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요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완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능력도 키우고 또 인턴십도 같이 하게 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러한 그 플랫폼이 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계속 그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가는 그런 구상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지역 대학생이 지역의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한양대리 캠퍼스하고 일반 대학 사례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상당히 조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대학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고려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장우영 교육대 교수님 들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영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제가 받았을 때 아마도 많은 발표자 토론자들께서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공통부모에 해당하는 말씀은 굳이 안 드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학생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엇이 절실한지 본질적인 말씀을 딱 어젠다를 아주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아예 제가 부제에다가 취업 준비생의 관점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적나라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뜻하지 않게 그것도 행정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한 4년째 이제 학생하고 취업에 관한 부서를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아마 지금 대학교 때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저는 제가 학생들을 아마도 가장 많이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2019, 20, 21년 계속 지금 신생아권 20만 명 이 기사를 아실 거고요. 이걸 수비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출생을 하게 되면 사망도 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출생률이 유지가 되면 앞으로 70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된다. 일단 경북 같은 경우 우리 경사는 학교 많고 학생들 많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북 지역 이 전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탈하는 곳입니다. 그 끝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끝에서 한 3번째 정도 같은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입학 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하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입학
입학처는 알아서 감축할 거냐? 아마 감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10수년 동안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조정자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대학에 만들어서는 이런 일은 아마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미래 노동시장이 어떻게 된다면 지금 그 학생들의 그 앞으로의 기대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평균 100세 이상을 삽니다. 이제 그런 노동시장에 얼마큼 스테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기성세대가 보통 한 30년 그 남시대에서 노동시장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15년 더 일을 합니다. 45년. 그러니까 지금 이미 1인 1직장 시대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죠. 1인 1직종의 시대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한 친구가 하나의 직장뿐만 아니라 한 직종으로 40년, 50년 간다. 이거는 또 후속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 한국의 교육력은 전 세계 1, 2등이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키워내고 학교 보내서 키워냅니다. 그 수익자가 누가 됩니까? 그 수익자는 기업하고 지자체가 됩니다. 해서 경상시가 어떠한 관점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학생들한테 유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 20년 동안에 또 정부들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냈어요. 지역균형 발전 정책도 있고요. 우리 인접한 대구, 김천 혁신도시에 서울에서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 공기업들이 한 24개가 이주를 해왔어요. 10년 동안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을 때 지금 한 25% 정도를 우리 지역 출신들을 채용을 합니다. 40%, 45%까지 앞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입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맨날 입학 자본의 수를 이야기를 하죠. 숫자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입학 등급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능력하고 입학 등급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입학 등급이 높았을 때가 아무래도 취업을 할 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큰 게 있겠죠. 그런데 입학 등급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와 대학이 어떤 친구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입학생들의 입학 등급이 10년 전에 비해서 평균 3등급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이 학생들을 대학의 정규교과에서 키워서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62쪽에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한 10년간의 우리 지역의 이제 언론, 우리 지역 중앙 언론까지 다 해서 취업에서 대학의 이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더니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 왼쪽에 네트워크를 보시면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클러스터가 우리 지역에서 학생수가 10,000명 이상 되는 대학들이 취업에서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2년제 대학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아이들이 일할 노동시장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기업에서 어떻게 채용을 할 거냐 오른쪽에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면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처럼 어학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 스펙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뽑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그럼 학생들한테 유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신입이고 이미 경력직들이 있기 때문에 경력직 선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반화돼서 이 경쟁에서 굉장히 힘들다. 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우리 대학에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가톨릭대학교가 하는 방안 중에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직무역량 인증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을 보시면 5개의 취업을 할 때 시장이 요구하는 물건입니다. 이 부분을 대학에서 제도를 해서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에 아니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어디까지 대학이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변화해 있는 것이죠. 자,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주를 하려면 일단 취업이 돼야 됩니다. 취업이 안 되는데 누가 정주? 아무리 다른 여건이 좋아도 그렇지 않다. 그럼 취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가장 큰 변수는 뭘까?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임금 격차입니다. 예. 임금이 적은데 이 노동시장에 붙어 있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업 집중의 수입니다. 얼마큼 다양한 산업을 우리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 그런 2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산시의 관계자들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사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친구감을 발동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시와 대학이 첫삽을 뜨는 어떤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업하고 매칭하는 데 있어서도 시가 직접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보면 국책사업, 시책사업, 도책사업 엄청나게 나오는데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공계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집단에서 예외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공이 우리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는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대학 현장에서 직접 취업을 오랫동안 담당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많은 포스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장 문제, 지역에 정주하는 학생들 관점에서 직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와 대학 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토론자까지 왔습니다만 경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상명 경산 이대님께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산의 선생님 최상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도시 경산이라는 원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딱 40년 되었습니다. 제가 한 34,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경산군청이었죠. 완성시대. 도시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대학도시 경산입니다. 35여 년 동안 우수한 대학도시 슬로건과 메토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에 10개 대학, 그때도 10개 대학이었습니다. 더 많았다고 줄어듭니다. 내놓을 만한 경쟁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학 하나만 있으면 또 한 도시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경산 먹고 살만 합니까? 저는 앞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미래와 희망의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경제인 당국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좀 시장주의자입니다. 냉철하게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는 게 그래도 뭐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을 하고 또 해결 방안,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이 뭐 대학이 10개 있는 대학 도시지만 문제의 본질은 딱 두 가지로 저는 감축을 합니다. 뭐냐? 대학의 경쟁력, 둘째, 그 다음에 대학의 지역성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 이제 우리 경산에 대학이 10개이면 경산의 현실, 이 자리에 뭐 보이십니까?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 내가 경산에 고향 경산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한테서 느끼는 착시 현상이 하겠습니다. 경산의 밤과 낮을 구분 못한대요. 낮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한 4% 평균 성장합니다. 사람이 청년이 불불하고 지식이 많고 밤 되면 일식집 호수역이 나오는 한정식 하나 없습니다. 왜? 밤에는 장사가 안 됩니다. 여기 그 낮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설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극단적인 집주주의 지의 도시죠. 그게 뭐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철우 도지사 만났습니다. 도지사님, 경산은 성장 산업이고 그다음에 뭐 인구가 는다 하지만 노령 인구밖에 안 늘고 그다음에 뭐 당신도 통계 보면 아시겠지만 전국 최저 수준의 개인 소득 경상북도 17등 하는 이제 16등이죠. 그 16등 도에서도 우리 경산은 중간 수준밖에 안 된다. 그 경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씩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 못한 게 아닐까. 대학도시, 대학 하나는 있으면 한 도시가 먹고 사는 대학을 10개인데 무슨 소리 하노? 욕심이 많다. 이렇게 웃고 떠들어 넘깁니다. 그게 현실이다. 이제 우리가 대학이 10개나 있고 30수년 전부터 대학도시를 뭐 슬로건으로 내걸고 누구나 세계적인 대학도시를 발전하자고 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대학에서 계시는 교수님들 많지만은 그 대학 평가 1000대 안에 들어가는 도시 대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남도에 800이 있고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한다면 스탠퍼드 한 개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했었습니다. 대학이 먼저냐 지역이 먼저냐 이건 안 할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반대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 문제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35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된다. 정말로 처절한 그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지금도 경산시는 한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 대학에 한 6개년 한 60억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한 개 사업 한 개 사업에 60억이 아니고 25개 사업에 60억. 영남대 하나만 들리는 예산이 3천억 원인데 뭐돈한 1억 지원한 대학이 지역을 안 바라보겠죠. 담장 쉬고 또 시민들 좀 걷도록 담장 좀 개방하자 해도 주차요금 받고 벤서 다 채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산시는 꼭 대학이 도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오면 도는 재정을 2를 부담하고 경산시 8을 부담합니다.
뭐 대학에서 무슨 사업하는 거 기회에서 좋아하는 거 별로 없겠죠. 학생 수는 경상북도 애들이 10,000명 같으면 경산시 애들은 1,000명, 20명밖에 안 돼요. 누구를 위한 대학이냐, 누구를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 돼요. 명시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발표하고 경산의 발전 운동력은 대학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력, 황금 같은 이 대학 10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위기에 이런 논의 자리가 있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제가 제시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 자원이 모두 힘이 약한 쪽에서 그걸 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불균형 성장을 해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표적으로 대기업에 몇몇에 모든 자원을 몰아줘서 우리가 모두 성장을 했듯이, 우리도 대학이 살려고 하면 세계적인 혁성과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다 같이 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60억 예산 분산시에서 나가는 그걸 가지고 저도 그런 것들 한 번에 곳에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연호 의원께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특성화학과에 지원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성화학과만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갖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특성화학과에 만들어가 경산시에서 매 5억씩 이렇게 지원한다. 그런 거가 특성화가 안 된다고. 누구냐?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산업을 내고요. 그런 거 들으면 지역에서 어떻게 이노베이션 실질적인 방안을 산학관이 힘을 하면서 컨딩을 해서 정말로 석학과 인재를 한 분야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자. 그 대학이 없는 지역에서 대학을 지어서 인재를 유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산에는 그 터전이 된 집이 안 지어도 되는 집이 10채나 있습니다. 그 10채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인재들을 유치를 하면 요구진도 따라오고 산업계도 따라오고 한 10년 걸리면 한 N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이 형성될 수 있다. 첫째 방안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울산의 유니스트가 산학관이 한 300억 펀딩을 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를 해서 한 10개 분야 정도 신소재 분야부터 시작해서 성공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그렇게 이거는 지도자들이 대학 리더십에서 혁신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남장을 다 하고야 되는 거죠. 경산의 대학은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장만 아니고 그리고 상생 캠퍼스 사업을 그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산이 최고 살기 좋고 세계적인 대학 도시가 되는데 있어서 경산의 10개 대학은 정말로 성장의 동력이다. 이걸 새로 만들 수 없다. 이걸 이용해서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도 앞에서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세계 혁신대학 1위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이 학교의 교훈입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Less knowledge, some 시키라고 합니다. 대학의 모든 지식이 지역을 위해서 옵니다. 우리 지역의 10개 대학도 이 교훈을 각 대학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역시 경산에 오랫동안 고생하시
오시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6분 토론자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하고 말씀드리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사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념사 시키는 4년째인데 앞으로도 좀 자주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 주실 분? 예. 먼저 말씀 주십시오. 오늘 귀한 시간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 두 분 말씀과 토론자 여러분들의 그 말씀 저는 한 점 빠짐없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저의 의견을 짧은 생각입니다만 저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산의 발전이 없다 하는 것은 경산에 저 생각에는 대기업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은 유능한 인재도 빠져나가지 않는데 대기업 유치가 없어요. 그럼 대기업에 제가 예를 들어 대기업이 회장이더라도 여기 오면 우수한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대학 교수들 간에 서로 MOU를 해서 이건 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MOU를 해서 대기업에서 이 지역에 촌동네에 오면은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이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산에 대학이 12개나 있고 좋은 또 특화되어 있는 과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인재들을 이쪽에 너 회사가 여기 오면은 사람을 걱정할 거 없다. 굳이 서울 뭐 어디 수도권에 올 거 없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100% 하겠다 하는 서로 대학의 총장과 아까 여기 계시는데 같이 약속을 해서 좋은 인재를 구해줄 수 있으면 되고 또 경산시 입장에서는 이 공단을 유치하면 이 지역에 오면 물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저렴하게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몇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또 이 지역에 기업이 경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많고 대학도 많은데 이 중소기업에서 대학생들을 꼭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게 할 거 없이 아주 경산 저 진랑공단에 우수한 업체 외부로 수출하는 그런 걸 기업도 저는 알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제자 얘기도 이 지역에 아주 수많은 좋은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경산에 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단체가 경산에 있는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그런 경산에 좋은 단체가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경산 지역에 근무하는 기업체 사장들이 경산대학에 졸업한 학생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 또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저는 또 저 개인적으로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경산 지역에 제가 사장이라도 우리 지역에 대학 나온 학생들 채용하고 지역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다른 데 안 가고 부모 형제 가까이 있는데 몇백 명 살 것도 아닌데 꼭 서울 가고 수도권 가고 봉급 조금 더 준다 해서 그거 가봐야 자취하고 방세하고 사실 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선 젊은 친구들이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발전적인 그런 회사에는 근무를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지금 그런 모든 제도권에서 기업하는 사장님들 마인드나 학생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막 전문가들이고 학생 취업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경산의 청년들이 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경산 자치 포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30년이 흘렀는데 이 경산이라는 지역에 대학이 10몇 개나 있는데 그 우수한 대학생들
졸업만 시키고 막 서울로 보내고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하는 게 지역에 현재 있는 뭐 정치인이나 교수님이나 누구의 뭐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은 없고 현실이 이래 되었다 하는 게 좀 마음으로는 아쉽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의 기회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노란 자켓을 입고 와서 만약에 다들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경산의 이제 동해 한방중 총괄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한일대학교 최현우 교수입니다. 꽃피다 우리 시민주의 중심 행복 경산 슬로건에 맞게 3회 우리 경산 자신 포럼 개최를 정말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 우리 두 분과 또 토론자 분들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매력적인 어떤 경상도시 꽃피다 우리 경산 매력적인 어떤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드 베스트, 월드 퍼스트 이런 어떤 그 컨셉으로 경산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발표를 하셨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결국 이제 시가 이렇게 중심이 되면서 우리 도와 또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수도권과 이제 지방 균형 이런 발전 차원에서 그야말로 세계를 향한 어떤 그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돈과 그렇게 예산이 되겠죠. 그러면 실력입니다. 실력. 이 전략적인 어떤 이런 그 플랜. 자, 이런 걸 하면 누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제와 어떤 토론 이런 걸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그야말로 경상의 새로운 어떤 미래, 100년의 어떤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실력과 예산과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걸 그럼 누가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과제를 제가 제시를 하면서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히 계신 분들 말씀도 경산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는데 마무리로 이 발제자 두 분의 말씀 간단하게 한 3분씩 듣고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토론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변을 좀 시작하실까요? 고맙습니다. 2분 주셨으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우선 비행이 정의한 청년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게 청년 아닌 분이 한 명이 없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하지만 문제를 정의를 할 때는 정확한 통계적인 부분을 제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의하고 미국에서는 만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정의해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항상 예산을 푸스로 두고 푸스로 어떻게 생각 평가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희 경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0개 대학을 보고 동시에 발전시킨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특성화를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희망과 또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발전을 하려면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위협, 그리고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나갈 건지, 그런 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런 포럼의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솔루션을 만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논의의 필요성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체 포럼을 또 대학과 청년 글로벌 도시라는 부분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준비단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발제자분들 모두 그리고 토론자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도 긴 시간이. 예, 먼저 우리 경산의 최 대표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긴. 글로벌 대학 도시 경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30년간 이야기 쭉 이어왔다 그랬는데 그거 당연합니다. 왜 30년간 해결도 못하고 그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느냐. 최근까지 경산은 호시절이 대학이 호시절이고 경산이 호시절입니다. 대학 문만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미 터졌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잘 돌아가니까. 대학 산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장사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경산도 그동안에 계속 커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도시는 도시대로 쭉 확장되고 대학은 대학대로 먹고 살만하니까 말만 그렇지 별로 그런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지금은 호시절이 아니고 위기입니다. 그래서 호시절 때 신경 못 썼던 거 지금이라도 진짜 이거 이거 난리 났으니까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청년 엑스포 청년 대학생 엑스포 하자는 것도 지금 뭐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역의 중요한 주체들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위기식으로 일단 대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거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호시절에 했던 대응 방식을 위기 때 한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니까 새로운 그 발상을 가지고 여기에 맞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다른 거는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사님. 예. 이상으로 발전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